미국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무릎 꿇은 날, 여러분은 그 순간을 목격하셨나요? 2025년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이 하나의 문화, 현상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가 99년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의 중심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이건 단순히 한국 출신 그룹이 미국 행사에 초청받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문화의 DNA 속으로 한국의 문화 코드가 깊숙이 침투했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의 거리는 그날 완전히 다른 색채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도로 양편을 빼곡하게 메운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고조됐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의 모습이 속속 포착됐는데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거였어요. 문화적 자긍심과 소속감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의 분출이었죠. 한 여성 팬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눈가를 붉혔는데 그녀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가정의 거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이 열풍은 침투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꽃무늬 장식으로 꾸며진 전형적인 미국식 거실에서 아이들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K-팝 데몬 헌터스의 곡을 열창하는 광경이 전국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은 이제 한국 문화가 미국인들의 일상적 여가 활동에 완벽하게 통합됐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미국 최대의 가족 명절에 한국 음악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죠. 특히 어린 세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맨발로 신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아이들. 퍼레이드 방송 시간에 맞춰 특별히 의상까지 갖춰 입고 빙글빙글 도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어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차세대, 미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 한국 콘텐츠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화 전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어린 세대의 자연스러운 수용과 내재화거든요. 행사 준비 과정부터 이미 드라마틱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앞 무대는 은빛 화환과 선명한 빨간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됐고 댄서들은 쌀쌀한 날씨와 돌풍 속에서도 투명, 우비를 착용한 채 끊임없이 리허설을 반복했어요. 뉴욕의 11월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은데 관계자들은 일기예보를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퍼레이드는 완벽하게 진행됐고 오히려 쌀쌀한 날씨가 행사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를 냈어요. 퍼레이드의 상징적 장면 중 하나는 거대한 파란색 풍선 캐릭터가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를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피 타이거라 불리는 이 캐릭터는 세 개의 눈과 뾰족한 이빨, 주황색 모자를 착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풍선이 뉴욕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떠다니는 장면은 한국 문화 컨텐츠가 미국의 물리적 공간까지 점유하게 됐다는 걸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이 장면을 포착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며 경이로움을 표현했어요.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리뷰 유튜버인 티처 포리액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번 퍼레이드를 집중 분석했는데 관련 영상이 업로드된 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20만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53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제작한 수많은 한국 관련 콘텐츠 중에서도 이번 퍼레이드만큼 멋진 순간은 없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문화 평론가들까지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번 퍼레이드는 무수히 많은 댄서들에게 꿈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 그룹의 음악에 맞춰 뉴욕 한복판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건 프로페셔널 댄서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오디션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자신의 거실 나무 바닥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촬영한 영상을 제출한 한 여성 댄서는 최종 합격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가 업로드한 오디션 영상에는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는 그녀의 포스팅에는 축하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실제로 퍼레이드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녀의 진솔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아쉽게도 오디션 공고를 뒤늦게 알게 된 다른 댄서들도 자신이 준비했을 법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발된 댄서들의 리허설 비하인드 영상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볼거리였어요. 연습실에 모인 댄서들은 마치 실제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했고, K-팝 데몬 헌터스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꿈만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어요. 완벽한 안무 실행력과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이런 놀라운 공연을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팬들에게 이 공연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거의 매년 퍼레이드를 시청해왔지만 올해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실시간 시청이 불가능했던 한 팬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공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암 투병 중인 언니를 간호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공연이 작은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다는 그의 메시지는 문화 콘텐츠가 갖는 치유적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간지 퍼레이드는 올해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열기로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거리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이 매체가 특히 강조한 건 단순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퍼레이드, 데뷔가 갖는 상징적 의미였죠. 이건 K-팝이 미국 문화의 중심부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분석했어요. 더 나아가 이 매체는 99년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음악과 스타일이 넘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문화 행사가 한국 문화 요소의 유입으로 인해 더욱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는 문화적 혼종화 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 융합의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겁니다.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 거실이 즉석 콘서트장으로 변신한 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단순히 TV로 공연을 시청하는 수동적 관람을 넘어선 거였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현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연을 즐긴 겁니다. 이런 능동적 참여와 재해석은 문화 수용의 가장 고차원적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인들에게 단순히 소비하는 외래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정체성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된 거죠. K-팝 데몬 헌터스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월 5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키스 FM 징글볼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돼요. 이번이 그들의 첫 라이브 공개 콘서트 출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죠. 코난, 드레이, 비키드라로이 같은 미국 팝 음악계의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는 건 이제 K-팝이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서 완전히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2월 1일에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입니다. 골든이라는 곡이 무려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는 그래미 역사상 최초로 올해의 음악 부문 후보에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작곡가라는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래미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닙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정점에 있는 권위 있는 행사이자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죠. 이곳에서 한국계 작곡가가 중요한 부문에 여러 개 노미네이트 됐다는 건 한국 음악의 질적 수준과 창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2026년 오스카 후보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음악 영역을 넘어 영화 산업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오스카는 영화 예술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시상식인데, 여기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진출한다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이미 한국 영화들이 오스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긴 하지만 K-팝과 연결된 작품이 후보에 오른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성취가 될 거예요. 2029년에는 속편 개봉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속편 제작이 결정된다는 건 첫 작품이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확실한 성공을 거뒀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속편을 계획한다는 건 이 IP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이 격상된 거예요. 99년 전통의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장악하고 전국의 거실을 콘서트장으로 만들며 그래미와 오스카 후보까지 오르는 이 놀라운 여정은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문화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이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야기가 얼마나 더 경이로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성취를 또 이뤄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제 막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